지역경제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곽경호입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전국의 혁신도시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전국의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진척이 빠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울산 혁신도시 전국진 건설단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 혁신도시 건설이 가장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건설 진척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2007년 10월에 기공실을 가진 울산 혁신도시는 현재 토지 보상이 97%, 지작물 보상이 96%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전체의 면적의 3분의 2가 문화재 시발굴 조사구역으로 되어 있어 공사 진행에 다소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는 3개 공고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는데 조성공사 1공구 공정률은 37%이고 나머지 2개의 공구는 최근에 공사 착공했기 때문에 현재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 말부터 문화재 시발굴권을 제한 정부안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2년 말에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울산 혁신도시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이전에 해올 예정인데요. 울산 혁신도시의 건설 방향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울산 혁신도시는 계획 인구 2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동서발전, 에너지관리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이 2012년 말까지 이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건설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이 교류하는 에너지 클러스터를 건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은 이제 강력적 업무 기능을 감안하여 혁신도시 중앙에 배치했고 인접지역에 지역전력 사업과 연계된 관련 기관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와 사업용지 배치를 상호 유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생태 도시 및 경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울산 혁신도시는 경의 북부 순환도로를 따라 동서로 기다랗게 7km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강력한 통합 및 교류 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 에비뉴를 조성하고 건력별로 테마가 있는 쾌적한 공원 및 자연과 조화로운 친수 공간을 갖춘 생태 하천을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정보 통신 체계를 갖춘 미래형 유시티를 건설하는 것이 울산 혁신도시 건설 방향입니다. 공공부문 외에도 공동주택 등 민간 부분에 대한 성공 여부도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분양 성공 여부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울산 혁신도시는 도심지 인접에 위치해 있고 주변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어 자연 환경이 아주 우수합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은 울산 중구 생활권으로 중립지로 부상될 것입니다. 혁신도시가 공원 녹지가 많은 친환경 도시로 계획되기 때문에 쾌적한 정주 환경이 구축되고
주변 재개발 지구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분양 여건이 아주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국제금융위기라든가 장기적 부동산 침체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이제 분양에 이제 아주 푸는 전망을 발표하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저희들이 이전 기간 중에 동서발전이라든가 한국수기공사가 금년 상반기에 토지 매매 계약을 예정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지 등 토지 분양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의 불황 속에 혁신도시가 대규모 공사 발주 등을 통해서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울산 혁신도시 전체 사업비는 1조 800억으로 그중에 이제 보상비가 4,800억, 조성비가 약 6천억 됩니다. 현재 1,800억 규모 부지 조성 공사를 3개 공구로 나누어 이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교량이라든가 지하차도 등 800억 규모 투수 구조물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고 향후에는 상수도 공사, 조경공사, 전기 가로등 공사 등 이제 기타 부대 공사비에 3,400억을 투자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의 경기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혁신도시 건설공사에는 지역 업체들도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장기적인 건설 경기 침체로 지역 건설업체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부지 조성 1공사의 경우 지역업체에서 30% 지분을 갖고 이제 공동 도급 형태로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30구에도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목 가해식이라든가 처리, 지작물 처리공사, 폐기물 처리공사 등 이러한 부대공사는 대부분 다 지역업체에 줘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착공할 지구의 연결 도로, 그 다음에 상수도 공사는 지역 제한으로 공사 발주하여 지역 업체에서 공사가 수행되도록 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최근 중간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울산 혁신도시가 그린 에너지 폴리스로 가닥을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린 에너지 폴리스는 화물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녹지축과 수계축을 구축하여 사업주구 골격을 형성하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시 경관 구성, 생태 환경 구성, 혁신 클러스터 구성이 되었습니다. 도시 경관 구성은 동서방향으로 그린 에비뉴를 조성해가지고 녹지 경관축, 그리고 이제 막힘이 없는 녹색 가로망을 형성해가지고 자연과 경관이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 것이고, 두 번째로 생태 환경 구상은 주변의 화물공원, 무지공원, 태화그린공원과 연계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환경 친화적으로 생태 단지를 조성하고, 화물선 남측에 이제 긴간 도시를 조성하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혁신 클러스터 구상은 이전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클러스터 형성,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유기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주거하고 산업 지역을 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인 측면 외에도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울산 혁신도시 역할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도시 건설이 필요한 것 이외에도 기존의 이제 베드타운이나 신도시와 다르게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든가 대학, 기업이 이제 협력하여 지역적으로 이제 특화된 신성장 거점 도시로 역할할 수 있도록 이제 기반을 조성한 것인데, 울산 혁신도시 경우 에너지 분야라든가 노동복지 분야의 기업 연구소 등을 이제 동반 이전토록 지원함으로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자리에 오셨는데, 시민들과 시청자들에게
소감이나 포부 등이 계시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조성하는 사업지구마다 명품 도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품 도시는 고가의 자재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품 도시라는 것은 쉬고 싶을 때 쉴 자리 있고 걷고 싶을 때 걷고 싶은 거리에 등 필요한 것에 적절한 시설을 갖춘 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정되는 여건에서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울산 혁신도시 추진을 해서 지하철의 적극적인 지원과 입주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혁신도시가 완공되는 향후 2, 3년 후에는 전국의 지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방의 신성장 동력으로 또한 지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진행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 기자의 파워 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마이닥터 신세계 안과 엄영한 원장입니다. 물체를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눈에 들어오는 빛을 각막과 수정체 렌즈가 적절히 굴절시켜 망막에 초점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인 각막의 형태, 수정체의 굴절력, 안구의 길이가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영향으로 인해 눈에 들어오는 빛이 망막에 초점을 제대로 맺지 못하게 되면 보이는 물체의 상이 흐려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굴절 이상, 즉 근시, 원시, 난시라 하며, 예전에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굴절력을 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안경과 콘택트 렌즈의 경우 활동상의 제약과 관리 및 외관상의 문제점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눈의 일부분의 굴절력을 조절하거나 특수한 인공 렌즈를 삽입하는 시력교정 수술이 개발되어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력교정 수술은 1980년대에 처음 시작됐는데 1세대로 불리는 엑스무 레이저 등장 이후 일반 라식과 외부 프론트 라식과 인트라 라식을 거쳐서 최근에는 미국 나사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시력교정 수술로 승인한 5세대 격에 해당되는 아이 라식이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여러 시력교정 수술 중 시력교정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정확한 검사가 중요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라식 수술을 생각하지만 각막이 얇거나 고도근시 환자에게는 라식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식 수술과 라섹 수술의 적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각막 두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시력 교정 수술을 받고 난 후에 남는 잔여 각막을 일정한
이상 안전하게 확보를 해야 수술 후 각막 도출 등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수술 후 잔여 각막이 안전하게 남을 수 있으면 라식 수술을, 많이 남지 않으면 라섹 수술을 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도근시의 경우이거나 각막 두께가 얇아 라식, 라섹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각막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원하는 시력 회복을 하실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력 교정 수술인 RCA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각막 두께 외에도 각막 지형도, 동공 크기 등 여러 가지 수술 전 검사를 통해 라식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 검사를 통해 눈 질환이 있거나 기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라식 수술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력 교정 수술 중에 어떤 수술이 가장 좋은 수술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각 시력 교정 수술이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만족스러운 시력 교정 수술을 위해서는 정확한 검사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시력 교정 수술을 받아야 최고의 수술 효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봄철 떨어진 식욕을 되찾는데 미나리만큼 좋은 먹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또 춘곤증을 이기는데도 미나리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봄철이면 미나린기가 치솟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현장 생활 속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울산 언양 미나리 수확 현장을 찾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울산시 울주군 언양 미나리 재배 현장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밭에서 키운 노지 미나리 수확이 한창인데 이맘때 수확된 언양 미나리가 가장 영양가 높고 맛있다는 게 농민들의 설명입니다. 울산시 울주군 언양의 특산물인 언양 미나리의 명성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미나리 특유의 맛과 향이 생으로 먹기에 가장 알맞아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미나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점토질이 많아가지고 미나리의 맛을 좌우하는. 무엇보다 이맘때 미나리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영양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봄철 식욕을 돋워줄 뿐 아니라 피로회복 효과가 있어 봄철 불청객인 춘곤증을 이기는 데도 좋습니다. 이런 비타민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을 하고 또 이것이 칼슘이나 인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며 칼로리가 거의 없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나리 유명세는 언양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고기로 유명한 언양에는 노지 미나리가 재배되는 이맘때부터 생미나리를 불고기와 함께 내놓습니다. 미나리를 돌돌 말아 한 움큼씩 먹으면 그 향과 맛이 일품입니다. 또 언양 재래시장과 언양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미나리 판매점을 통해서도 언양 미나리의 제철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울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언양 미나리를 한 절반 정도 공급할 예정이고요. 울산 언양의 특산물이자 특이한 맛과 향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는 언양 미나리가 올봄에도 전국의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기를 기대해봅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유기아입니다. 하나, 둘, 셋!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메카로 떠오르는 충북 지역에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가 신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나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동도시가스의 자회사인 경동솔라는 지난달 31일 충북 음성에 연간 60메가와트의 태양광 모듈 생산이 가능한 신공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60메가와트의 태양광 모듈 규모는 약 2만 가구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총 160억 원이 투입된 이 공장은 1차적으로 2개 동의 공장이 완공됐고 향후 총 200메가와트 이상의 설비 능력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증설을 통해 경쟁력 향상과 태양광 보급에 힘쓸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국내 설비하는 업체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하나고요. 이것을 갖는 의미는 이게 규모의 경제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메이커들은 20메가, 10메가가 아니라 100메가 넘어서는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규모에 맞는 그 기본적인 토대를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동솔라는 국내 신재생 에너지 산업 환경이 척박하던 지난 2004년 설립된 뒤 2005년 22억 원이던 매출액이 지난해는 620억 원으로 최근 4년 동안 약 3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초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동솔라는 현재 200W에서 230W까지 대용량 모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유럽, 동남아, 호주 등지에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동솔라는 국내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였던 영광 솔라파크 태양광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완공한 이래 소형에서부터 대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경동솔라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충북 지역에 신공장을 건립하자 충북도에서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충북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셀과 모듈 분야에서 생산 능력이 75%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경동솔라가 다시 여기에 투자가 됨으로써 명실공히하게 충청북도가 태양광 부품 소재 산업의 선두를 달리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동솔라는 향후 400메가와트급의 설비 능력을 목표로 지속적인 투자를 실시해 오는 2015년에는 글로벌 10대 모듈 메이커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경동솔라가 이번 신공장 준공을 계기로 신재생 에너지 자원화를 통한 국내 대표적 녹색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